삼성전자 2024년 2분기 실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2024년 2분기 매출은 74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2분기 대비해서 23% 상승한 수준입니다. 지난 4분기 동안 지속 상승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을 분기별로 매출을 살펴보면 오히려 재작년 동기보다는 4%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더 길게 8년 정도의 분기 매출 실적을 놓고 보면 그래도 매출은 우상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매출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데요. 2024년 2분기 영업이익은 10조 원 수준입니다. 한편 2023년 2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14.6배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는 23년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8년 정도 분기 영업이익을 놓고 길게 보면 24년 2분기 실적은 평균 수준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23년 영업이익이 매우 좋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사한 현상이 순이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4년 2분기 순이익은 평년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23년 상반기가 매우 안 좋았던 점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22년 4분기 순이익이 급증해 보이는 것인데요. 이는 약간의 착시 효과인데 22년에 자산 매각이라든지 M&A 등으로 인한 각종 영업외 이익이 4분기에 한꺼번에 회계 처리가 되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크게 상관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 분기별 평균 주가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직전 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3년 실적이 매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괴리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실적이 주가의 전부는 아니지만 실적과 반대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20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얼마나 하락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 평균 주가는 68,600원인데 이것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더 길게 지난 8년간 평균 주가와 비교해보면 지난 8년 평균 주가보다는 아직 높기는 하지만 빠르게 접근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볍게 평균 주가와 함께 비교해보았고 최근 주가 하락 이슈를 살펴보고 나서 삼성전자 적정 밸류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하락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다음 4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듯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HBM이 벌써 공급 과잉일 수 있다는 우려 및 미국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가 삼성의 중국 고객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삼성의 비반도체 사업 부분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반도체 사업 부분인데 장기적 경쟁력이 부재해 보인다는 우려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 이건희 회장 때와는 달리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개인적인 스타일도 달라서 이재용 체제 하에서 과연 삼성전자를 경영 쇄신할 수 있을지 그런 드라이브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 놓았으니 저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언제나 삼성전자의 적정 밸류는 무엇일까인데요. 저희는 실적을 감안해서 밸류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그래도 제가 볼 때 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분기별 실적을 감안해서 직전 4분기 실적으로 시가총액을 나눠서 롤링 퍼와 각 분기별 평균치를 구해봤는데요. 현재 퍼는 13.1로 최근 급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23년 실적이 매우 안 좋았는데 24년 퍼는 급등을 했죠. 실적이 안 좋고 주가가 안 떨어져서 24년 1, 2분기에는 매우 고평가된 상태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평균치를 보면 현재 퍼는 지난 2년치 평균 퍼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 길게 지난 8년을 보면 평균 퍼는
11.6 수준인데 현재 퍼는 그래도 이보다는 다소 높다. 아직도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PBR 측면에서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캐피탈 인텐시브한 회사에 적용하기 좋은 지표인데 삼성전자도 B2B, B2C 다 하지만 역시 대규모 투자와 자산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보조지표로 PBR을 산출해 봤습니다. 지난 8년간 평균 퍼에 비해서 마이너스 1 시그마 정도 하락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그마는 표준 편차이고요. 통계적으로 평균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의미 있게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수급 측면에서도 살펴볼 건데요.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외국인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실제로 최근 30개월 주가와 외국인 보유 지분율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89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국내의 규모 있는 상장사 중에서도 상관계수의 크기가 상위 24위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그래프 위쪽의 기업들은 외국인의 보유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모두 다 그런 것 아니고 아래쪽 기업들은 오히려 외국인의 움직임과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관계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요. 최근 30일 기준으로 동일한 계산을 해보면 상관계수가 0.94로 상승하였습니다. 즉 외국인이 최근 주가를 드라이브한 것이 명확한 것인데요. 전체 순위도 30개월 기준 24위에서 30일 기준 6위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포함해서 오늘의 영상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은 평년 수준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는 아직 고평가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보조지표인 PBR 기준으로는 저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도 외국인이 드라이브하는 대표적인 주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기세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회복하려면 외국에서 보는 삼성전자 및 한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회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쿼터리 퍼포먼스가 최초로 준비한 영상이니 부족한 점 많이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